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4월 16일 시행한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은 다음 그림은 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개통도의 일부인데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 1번에 보면은 요 H1 헤드의 방수량이 80이라는 거죠. LPM, 리터 퍼 분이고, 자, 1번 헤드의 그 방수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죠. 그 다음에 각 헤드 간의 방수 압력 차이. 자, 1번 헤드하고 요 2번 헤드의 요 방수 압력 차이가 0.02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2번하고 요 3번 헤드 간의 방수 압력 차이 0.02 메가파스칼이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 헤드의 방수 압력 차이도 0.02.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헤드 간의 방수 압력 차이가 마찬가지로 0.02죠. 그 다음에 A, B 구간의 이 마찰 손실 압력이 0.03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요 A 지점에서 필요한 압력 PA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요 A 지점에서의 필요한 압력은 요 1번 헤드의 그 방수 압력에다가 더하기 각 헤드 간의 방수 압력 차이를 갖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헤드의 방수 압력 0.1에다가 각 헤드 간의 방수 압력 차이가 얼마예요? 0.02씩.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요걸 더해줘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A에서 B 구간의 마찰 손실 압력 0.03 메가파스칼 요걸 더해주면 요 바로 A 지점에서 필요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0.21 메가파스칼이 바로 요 A 지점에 필요한 압력이 되겠죠. 다음 물음 2번은 요 A, B 구간에 뭐를 물어본 거예요? 유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A에서 B 구간의 그 유량을 물어본 거죠. 자, A에서 B 구간의 그 유량은 요 1번 헤드에서부터 요 5번 헤드까지의 각 헤드의 방수량을 더한 것이 바로 A, B 구간의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1의 헤드에서의 그 유량은 80리터 퍼 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H2는요, 2번 헤드에서의 방수량은 방출계수 K에다가 루트 10P가 되는 거죠. 자, P는 요 헤드의 방수압이에요. 자, 2번 헤드의 방수압은 얼마예요? 여기가 0.1이니까 0.02가 차이가 나니까 여기가 더 0.02만큼 높은 거죠. 그럼 0.1에다가 0.02 더하면 0.1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K값을 여러분이 모르죠? 자, K값은 여러분이 1번 헤드에서 방수량이 분당 80이고 요 방수압력 P가 지금 얼마예요? 0.1 메가파스칼이죠. 자, 요 1번 헤드에서의 그 방수량하고 방수압을 아니까 요 방출계수 K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헤드에서 요 Q는 K 루트 P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K는 어떻게 돼요? 유량을 갖다가 루트 10P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헤드에서의 그 유량은 80lpm이죠. 요 놈을 루트 10에다가 방사압력 0.1 메가파스칼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K를 구하면 얼마예요?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 방출계수 80은 요 1번 헤드에서 5번 헤드까지 다 동일한 거죠. 같은 종류의 헤드를 사용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2번 헤드
방수량은 K 80에다가 루트 10P죠. 10 곱하기 얼마예요? 요 헤드는 1.02가 되죠. 3번 헤드는 1.04가 되는 거죠. 4번 헤드는 0.02가 더 크니까 1.06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헤드는 1.08이 되는 거죠. 요 방수 압력 다 아니까 여러분이 방수량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H2 헤드는 방수압이 1.02죠. 그래서 여러분이 2번 헤드에 방수량을 계산하면 이게 87.64 LPM이 되는 거죠. 리터 퍼 분. 그 다음에 H3 쉽게 계산할 수 있죠. 80 곱하기 루트 10에다가 헤드의 방수압 1.04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94.66 리터 퍼 분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헤드의 방수량 80 루트 10 곱하기 1.06이죠. 그래서 요거 4번 헤드의 방수량 101.19가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헤드 방수량 80 루트 헤드의 방수압 1.08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107.33 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A, B 구간의 유량은 1번 헤드에서부터 5번 헤드까지의 방수량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80 QH1이 80 리터 퍼 분, 요놈 H2 87.64, 그 다음에 H3 94.66, H4 101.19, 그 다음에 5번 헤드가 107.33, 다 이거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470.82 리터 퍼 분이 바로 A, B 구간의 배관에서의 뭐가 나와요? 유량이 나오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A에서 요 B 구간의 배관의 최소 내경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조건의 4번에 보시면은 이 가지배관, 이게 지금 가지배관이죠. 이 가지배관 내 유속은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6m per sec. 이게 상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량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유량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D는 루트 파이 U분의 4Q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계속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D는 뭐예요? 단위가. 이게 미터죠. Q는 세제곱 퍼 세크예요. U는 유속 미터 퍼 세크죠. 그럼 여기 요 미터를 요거를 미리로 해주려면 1미터는 1000미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이 단위가 뭐가 돼요? 미리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Q가 지금 아까 얼마 나왔었어요? 470.82 리터 퍼 분이었죠. 요거를 세제곱 퍼 세크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요걸 세제곱으로 곱하면, 환산하면은 0.4708 2 세제곱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Q 값이 되는 거죠. 세제곱 퍼 세크. 그래서 4 곱하기 0.47082 나누기 60세크죠. 요놈이 Q 값이죠. 파이에다가 지금 가지배관 내 유속은 6m per sec죠. 그래서 6을 갖다 대입을 해주고 요거를 미터를 미리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40.81m죠. 배관의 그 최소 내경을 구하랬으니까 여러분이 40.81mm로 답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호칭경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자, 호칭경은 생산되는 제품의 그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부를 호자에다가 우리 칭할 칭자죠. 그래서 우리 배관은 25mm부터 32,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5, 그 다음에 80이 있고, 그 다음에 90이 있고, 100mm가 있고, 125가 있고, 150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호칭경으로 답을 하려면 40.81보다, 81보다 높고 근사값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요 40은 안 되죠? 40.81이니까 요거보다 커야 되니까 바로 여러분이 50mm를 호칭경 50mm로 답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호칭경으로 답을 하라고 하면은. 다음은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용도가 요 판매 시설일 경우에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3,000제곱미터죠. 수동식 분말 소화기 설치하는데 능력 단위가 A급 화재 기준으로 3단위짜리 그 소화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소화기의 개수 산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화기의 그 바닥 면적당 소요 단위 계산하는 거. 자, 의력시설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그 다음에 요 공연장, 그 다음에 집회장, 그 다음에 관람장, 그 다음에 문화재, 그 다음에 요 장례식장, 그 다음에 요 의료시설. 여기는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죠. 그 다음이 들어가는 것이 근린생활시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요 판매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있죠.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전시장. 그래서 요건 근판, 노은수, 공업, 공전. 그 다음에 요 관창 방향이죠.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그 다음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여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당 1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기준 면적을 꼭 암기를 해야 풀 수 있고요. 나머지 이 이외에 기타는 2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판매시설이니까 여기 해당이 되니까 기준 면적은 100제곱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 단서 조항에 한번 보시면 자, 소화기구의 요 능력 단위를 갖다가 산출함에 있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요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이나 준불연이나 불연이나 아니면 난연 재료로 된 소방 대상물일 경우에는 요 기준 면적의 몇 배? 2배를 갖다가 기준 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급되지 않은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내화구조 그런 거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곱하기 바닥 면적 지금 판매 시설이니까 100제곱미터당 1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요 단위가 몇 단위예요? 30단위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소요 단위예요. 그러면 소화기 개수. 자, 소화기의 개수는 30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소화기 한 개가 지금 몇 단위예요? 3단위죠. 소화기 한 개가 3단위니까 3단위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소화기의 그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이 소화기 개수 산출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준 면적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그 면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연소 상한계하고 하한계를 갖다가 구하고 연소 가능 여부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수소가 5%고요. 메탄이 10%, 프로판이 5%, 아세톤이 10%고 그래서 공기가 70%라는 거예요. 공기가. 그래서 전체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 르샤트리의 법칙 있죠. 그래서 L분의 가연성 기체의 전체 농도죠. 부피 퍼센트예요. 이놈은 L1분의 V1 성분가스의 부피죠. 그 다음에 L2 연소 뭐 상한 또는 하한분의 성분가스의 부피 LN분의 바로 그 VN이죠. 이 공식을 이용하면 연소 상한 하한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물음 1번에 연소 상한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이 V는 가연성 기체의 전체 농도예요. 자, 가연성 기체는 여기 수소하고 메탄하고 프로판, 아세톤까지가 가연성 기체죠. 그래서 전체 100에서 공기를 빼면 30%가 가연성 기체죠. 자, 그러면 지금 연소 상한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LFL 이게 로워 플레임 에이블 리미트 해가지고 이게 연소 하한이에요. 이게 그럼 요 U가 어퍼죠. 어퍼 플레임 에이블 리미트 해가지고 요놈이 연소 상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지금 상한을 구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자, 수소가 연소 상한이 75%죠. 성분가스의 그 조성 농도가 수소가 5%죠. 그 다음에 에탄이 10, 연소 상한이 15, 농도가 10%죠. 그 다음에 프로판 9.5죠. 연소 상한, 농도가 5%. 그 다음에 아세톤이 연소 상한이 13, 그 다음에 농도가 아세톤이 10%죠. 여기서 여러분이 연소 상한, 미지수 하나니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14.79가 나오는 거죠. 또 연소 하한,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가연성 가스 농도 전체 30은 같죠. 자, 그럼 하한이니까 여러분이 LFL 요 놈을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죠. 농도는 다 똑같아요. 5%, 10%, 5%, 10%죠. 자, 수소 연소 하한이 4%죠. 메탄 연소 하한 5%.
그 다음에 프로판, 연소한 2.1%죠. 그 다음에 아세톤 2.5%죠. 그래서 여러분 미지수 하나니까 연소 하한 여러분이 계산하면 3.11%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이게 3.11에서 14.79%예요. 자, 연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연소 한계값이 3.11에서 14.79%이기 때문에 현재 혼합가스의 농도가 지금 몇 프로예요? 30%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연소가 불가능한 거죠. 다음 4번 나가죠. 자, 4번은 요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 내부 직경이 40m인 요 플로팅 루프 탱크죠. 여기에다 특형 방출구 설치해서 방출하려고 할 때 조건을 참조해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플로팅 루프 탱크는 요 탱크가 있으면은요, 이 탱크 액면 위에다가 이렇게 플로팅 루프, 요 놈이 그 불연성 물질로 지붕을 하나 더 씌워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액면은 요 부분이 액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액면은 적색으로 빗금친 부분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환상 면적이라고 그래요. 이 환상 면적 부분에만 화재가 났으면 포약제를 갖다 방사하면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쪽에다 지금 설치한 격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굽돌이판 또는 엄판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굽돌이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언판이라고도 해요. 여기가 탱크 내면이 되겠죠. 요 거리가 지금 몇 미터라는 거예요? 2미터라는 거죠. 이게 2미터. 이쪽도 여기가 2미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지금 탱크 직경이 몇 미터예요? 40미터죠. 그럼 요 플로팅 루프의 요 직경은 몇 미터가 되겠어요? 양쪽 2미터씩 4미터를 빼면 36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붉은색 액면 부분의 이 환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전체 단면적에서 이 플로팅 루프 단면적, 이 노란색 부분, 요것만 빼주면 되겠죠. 자, 물음 1번이 뭐예요? 특형 방출구에서 방출하는데 필요한, 소화에 필요한 수용액의 양하고, 그 다음에 수원의 양하고, 포소화약제 원액의 양은 각각 얼마인가 했는데, 우리가 그 약제량 Q는요, 요 액 표면적, 여기서는 환상 면적이 되겠죠. 요 A에다가, 그 다음에 Q1, 표준 방사량이죠. 단의 포소화 수용액의 그 양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데, 표준 방사량, 요걸 나중에 쓰죠. 자, T가 방사 시간, 단의 포소화 수용액의 양. 이렇게 곱하면 요게 수용액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 면적에다가 방사 시간 곱하기 단의 포소화 수용액의 방사량에다가 물의 농도 있죠? 물의 농도. 요 놈을 갖다 곱해주면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제의 그 원액의 양을 계산할 때는 요 환상 면적 A에다가
표준 방사량 T 곱하기 단위 포 소화 수용액의 양 곱하기 약재 농도 이놈을 곱해주면은 약재의 양이 되는 거죠. 즉 원액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계산한 것이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기 쉽게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플로팅 루프죠. FR이에요. 또 요 빗금친 부분이 바로 환상 면적이죠. 그래서 탱크 직경이 40m고 탱크 그 측면하고 굽돌이판 사이가 지금 2m죠. 그래서 양쪽이 다 여기 2m씩이니까 요 플로팅 루프의 직경은 40에서 4m 빼면 3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용액의 양은 환상 면적, 방사시간, 표준 방사량, 단위 포 소화 수용액의 양이죠. 그래서 주어진 값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전체 면적에서 요 플로팅 루프 면적 빼면 환상 면적이 되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전체 면적 40의 제곱 마이너스 요 플로팅 루프 36의 제곱 빼주면 요게 바로 환상 면적이 되는 거죠. 표준 방사 시간은 20분으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표준 방사량은 분당 제곱미터당 10리터라고 주어져 있어요. 계산하면 47752.21리터가 바로 수용액의 양이죠. 여기서 포 수용액이라는 것은 원액하고 물하고 섞은 용액을 우리가 포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수원의 양은 요 포 수용액의 그 양에서 물의 농도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환상 면적 요 A에다가 20분 방사시간 곱하고 단의 포 소화 수용액의 양 Q1이죠. 여기에다가 물의 농도, 즉 원액의 그 농도가 지금 3%짜리죠. 3%짜리니까 물은 당연히 97%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물의 농도 100분의 97을 갖다 곱하면 이놈이 바로 46319.64가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원액의 양은 수용액의 양에다가 약재의 그 퍼센트 3%를 곱해주면, 즉 100분의 3을 곱해주면 원액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상 면적 요게 A가 되는 거고 20분은 방사시간 T가 되고 10리터 퍼 제곱미터 분은 요건 Q1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약재의 농도 3%니까 100분의 3에서 곱해주면 원액의 양이 1432.57리터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뭐예요? 자, 물음 2번은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이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은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죠. 포 수용액의 양을 기준 방사 시간 이내에 방사할 수 있으면 되니까 포 수용액의 양이 지금 47752.21리터죠. 요거를 20분 동안 방사하는 거죠. 그래서 20분으로 나눠주면 분당 펌프의 토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포, 소화, 수용액의 양, 요놈을 20분으로 나눠주면 2387.61리터 퍼 분이 펌프의 분당 토출 양이죠. 자, 물음 3번은 펌프의 전격 전량정이 120m라고 할 때 전동기 출력 계산하라는 거죠. 전량정이
120m라고 주어져 있죠. 자, 펌프의 동력은 비중량 RQH. Q는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퍼 세크죠. 분이죠. 여기서 밑에 60이 있으면. H는 전량정 미터.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죠. 1000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K는 이제 전달 계수, E는 펌프의 그 효율이 되겠죠. 갖다 주어진 값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00 물의 비중량, 그 다음에 여기 펌프의 그 분당 토출량이 요거 리터니까 세제곱으로 단위를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얼마예요? 2.387이죠. 그래서 2.387 세제곱 퍼 분이 되는 거죠. 전량정 120m 102로 나눠주고 요 2.387이 요게 분이죠. 세크를 고쳐주기 위해서 60으로 다시 나눠준 거죠. 효율 65%니까 0.65 전달 계수 1.2 해서 86.41kW가 바로 펌프의 소요 동력이 되겠죠. 네, 다음은 그 문제 5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5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문제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배관 방식이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트리형하고, 또 요 루프형, 그 다음에 요 격자형, 우리 그리드 방식이라고 하는 요 격자형, 이렇게 크게 배관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요. 트리형, 루프형, 격자형. 근데 문제는 요 루프형 배관 방식하고 그다음에 요 격자형 배관 방식을 갖다가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루프형이죠, 지금. 이 루프형은요, 요게 지금 교차 배관이라고 하면 이 교차 배관 위에 뭐가 설치돼요? 가지 배관이 설치되면서 여기에 헤드가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교차 배관과 교차 배관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거, 요걸 우리가 루프형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가지 배관이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가지 배관이 설치된 요 교차 배관에다가 요 교차 배관끼리 서로 연결이 된 거죠. 요걸 우리가 루프형 배관. 그 다음에 요 격자형 배관은 지금 여기에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을 우리가 가지 배관이라고 하죠. 자, 이 가지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을 뭘로? 교차 배관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막혔을 경우에는 이쪽 헤드에서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막힐 수가, 헤드에서 방수가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격자형 배관은 요 가지 배관, 요 놈을 교차 배관으로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트리형 배관은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 얘기하는 배관 방식인데, 여기가 급수가 배관이 막히면 이 전체가 급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루프형은 이 배관이, 만약에 이 배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이 배관은 여기가 막혔을 경우에는 이쪽 배관을 통해서 급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격자형 배관 또 마찬가지. 여기가 막혔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급수가 되죠. 반대로 이쪽이 막히면 이쪽에서 또 급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설명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트리형 배관은 소화수의 그 흐름이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헤드의 순서로
단일 방향으로 요 급수가 되며 일반적인 배관 방식으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는 거고, 요 루프형 배관 방식은 교차 배관과 교차 배관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소화수가 두 방향으로 급수돼서 가지관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또 요 격자형 배관은 요 교차 배관이 헤드가 설치된 다중 가지 배관, 이 교차 배관이 다중 가지 배관에 연결이 돼서 소화수 공급 시 가지 배관의 요 양쪽 방향, 가지 배관의 양쪽 방향으로 급수가 이루어지며 발화 위험이 높은 요 반도체 공장 등에서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도 같이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이 오리피스 미터에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유량을 갖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리피스 미터에서 유량 구하는 공식 Q는 루트 1-m의 제곱, m은 개구부의 비예요. 그 다음에 오리피스 계수, 즉 유량 계수죠. 여기에다가 A2의, 즉 오리피스의 단면적, 루트 요 이 G에다가 감마2, 감마1 마이너스 감마2에다가 마노메터 일근값 R을 갖다 여러분이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리피스 계수 CO 는 지금 얼마로 줬어요? 0.97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A2는 이 오리피스의 요 단면적이죠, 요거. 오리피스라는 것은 이 배관에다가 요런 철편을 갖다가 삽입을 한 거예요. 즉, 이 배관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배관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서로 뭐가 생기겠어요? 압력 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압력 차를 지금 요 마노미터가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 A2는 4분의 파이에다가 D의 제곱, 요게 150mm니까 요거 미터로 하면 0.15m죠. 요거에 뭐예요?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0.97 적용한 거고요. 오리피스 계수. 그 다음에 A2는 4분의 파이 0.15m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1-제곱이죠. 그래서 M이라는 것은 개구부의 비예요. 즉 A1분의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1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오리피스 앞단에서의 관의 직경이죠. 그래서 요 놈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오리피스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D2의 제곱이죠. 4분의 파이는 서로 같으니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D1분의 D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D1이 지금 몇 미터에 150mm죠. 그래서 150mm이기 때문에 300mm죠. 300mm. 그래서 0.3m가 되는 거죠. D2는 오리피스의 직경은 150mm니까 0.15m죠. 요거에 제곱을 해주면 이게 0.25가 나오는 거죠. M 값이. 그래서 1-M 0.25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루트 2G, G는 중력가속도 9.8이죠. 그 다음에 감마2는 배관 내 흐르는 유체의 비중량이에요. 그래서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비중량, 물이니까 10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노메터 속에 뭐가 있어요? 수은이 들어있죠. 그래서 수은의 비중량 13600 적용한 거죠. 여기에다가 마노메터 일금값 얼마예요?
500ml니까 미터로 하면 0.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나와요? 요 값이. 단위가 요 놈이 세제곱퍼 세크가 나오죠. 물어본 답은 뭐예요? 리터 퍼 세크죠. 그러니까 요 세제곱을 요걸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1000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96.72 리터 퍼 세크가 바로 요 오리피스 미터에서의 그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공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유체역학 문제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